오늘 거 보도록 할게요. 동물과 에너지 단원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식물의 생명활동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오늘은 동물에 대해서 볼 거예요. 동물 중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 기관계라고 하거든. 좀 이따 바로 설명할 건데 우선 소화, 그 다음에 영양분의 소화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순환, 이거 혈액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흡, 이거 기체에 대한 거, 산소랑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배설,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 그 중에 오늘은 요거 두 가지 할 겁니다. 자, 이거 생물이죠. 자, 생물은 어쩔 수 없이 암기예요. 암기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이따가 문제 풀면서 조금씩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때 돼가지고 막 부랴부랴 외우기 시작하면 이거 솔직히 짜증나거든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외워주세요.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뭐에서 나올 거냐면은 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자, 뒤에 학생들 글씨 작지 않아요, 혹시? 괜찮아요? 자, 생물의 구성 단계에서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자, 세포는 생물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기본 단위.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되고, 세포 다음에 비슷한 일을 하는 세포끼리 모인 걸 뭐라고 하냐면은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중에서도 비슷하다는 걸 하나의 그룹으로 만든 거 기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인 개체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부분을 요거 4개를 엮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4개를 엮은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식물에 대해서 우선 봐야 되겠죠. 식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위체를 갖냐면 세포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조직 다음에 조직계라는 구성 단계를 거칩니다. 얘는 동물에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되고 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광합성을 하는 조직, 우리 저번 주에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 있었죠. 그러면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 조직계라고 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식물에서 기관이라고 하면은 뿌리, 줄기, 잎, 그 다음에 어디까지? 꽃까지. 꽃은 생殖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동물도 볼게요. 동물의 기본 단위는 똑같이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기관계라고 나옵니다. 기관계도 동물만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기관계, 그 다음에 요거까지 모이면 개체예요. 마찬가지야. 세포 모이면 비슷한 일을 하는 조직. 뭐 근육 조직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죠. 피부 조직 이런 것들이에요. 걔네가 하나의 기관을 이룬다. 피부 조직들이 모여서 피부라는 기관을 이루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근육 조직,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조직에 의해서 다리 같은 하나의 무엇을 이루게 되는 거, 기관을 이루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약간 비슷한 일들을 한 걸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계. 기관계는 크게 첫 번째 소화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계. 그 다음에 호흡계. 그 다음에 배설계. 여기까지 우리가 요 5단원에서 배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소화계는 음식을 어떻게 하고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흡수하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에 순환계는 혈액순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순환을 통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계라고 하면 기체교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소를 받아오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주고 이런 기체교환하는 게 호흡계. 배설계 같은 경우에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01, 02, 03, 04 요거 4가지 할 거예요. 요거 뿐만이 뭐가 있냐면 내분비계라고 있어요. 내분비계.
여기서는 호르몬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호르몬. 그 다음에 생식계라는 것도 있어요. 옆에 있어. 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다 있어 밑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다 있어. 왜 쓰면서 아 거리고 있어. 다 있어. 어? 쓰지 마. 없는 거 쓰라고 할 거야 나는. 자. 생식기 옆에 있어. 플러스 강의 2번에. 그 다음에 면역계도 있어요. 이거 몸을 방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육계 또는 이제 골격계 같은 우리 몸을 구성한 기관계의 유기적인 활동을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기했으면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다 있어요. 아유, 기관계에다 줄 칠게요. 어디다가 모여서 유기적인 기능을 그중에 우리가 배울 게 호흡계, 배설계. 앞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에 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몸 생명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필요해?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식물도 에너지가 필요했지만 동물도 뭐가 필요한 거? 에너지 필요한 거.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동물은 무엇을 해요? 음식물을 먹죠. 그래서 음식물에 대해서 먼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양소. 자, 영양소에서 보면은 영양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에너지를 내기도 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로서 하기도 하고 또는 몸을 구성하기도 해요. 그럼 말 그대로 영양소는 우리 생명 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도 만들고 몸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몸의 기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요 세 가지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 누구에 대해서 구분할 거냐면 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와 만들 수 없는 그 영양소로 두 개를 분류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영양소 있냐면은 3대 영양소라고 있어요. 자, 3대 영양소는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어떤 물질이 있냐면 탄수, 수소, 산소입니다. 그리고 1g당 4kcal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칼로리가 에너지 단위입니다. 근데 탄수화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주로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우리가 알고 있는 곡식 종류거든요. 쌀, 보리, 밀 그걸로 만든 밥, 라면, 빵 이런 것들이에요. 많이 먹죠 솔직히. 근데 이거 전부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요. 그리고 탄수화물 이따가 얘기할 건데 다 쪼개고 나면은 이거 무엇 소화되고 나면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포도당이 가장 작은 당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도 당분이에요. 당분. 설탕도 당분.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좀 편해요. 탄수화물 다른 말로 우리 주로 뭐 배우냐면 녹말이라는 표현을 배웠죠. 녹말이랑 탄수화물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 나오겠죠. 자, 단백질도 탄소, 수소, 산소 들어있어요. 거기에 추가로 질소나 황까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1g당 4kcal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엄청 많습니다. 무엇을 하냐면은 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물론이죠. 에너지를 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몸의 기능 조절하는 효소나 호르몬을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단백질 뭐냐면은 고기 종류예요. 고기. 그 다음에 식물에서는 콩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요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고기 종류에서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추가로 우유랑 달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콩으로 만들 수 있는 두부까지도 단백질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옆으로 옮길게요. 밑에 거 안 보이는 것 같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지방. 지방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과 동일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얘는 1g당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 9kcal입니다. 9kcal이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몸을 구성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에너지원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피하지방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피하지방이 이 지방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지용성인 음식들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이 지방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자, 이 지방은 주로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된 음식이냐면은 기름 성분으로 구성이 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이것도 전부 다 지방. 콩기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그 다음에 땅콩 이런 것들, 호두 이런 것들에 지방이 많습니다. 자, 거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있죠. 거기 줄 치세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이다. 책에 없는 것 좀 쓰라고 할 거예요. 자, 탄수화물 있죠. 그 표에. 탄수화물 옆에다가 같은 말, 녹말 쓰세요. 탄수화물이랑 녹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녹말이라는 단어 써주시고. 이거 안 나와 있죠? 이거 쓰세요. 노랗게 줄친 거. 1g당 4kcal, 1g당 9kcal. 어디? 나 못 찾고 있어. 아, 줄치세요, 거기.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거기 줄 쳤으면 11조 보기 4번까지 풀어주세요. 자, 영양소에 보면은 요거 말고 추가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물부터 할게요. 자, 물, 그 다음에 무기염류, 그 다음에 바이타민 등이 있어요. 자, 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물은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열이라는 부분이 커요. 2학년 때 좀 있으면 배울 거거든요. 8단원에. 비열이 굉장히 커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무슨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 조절이고 혈액의 대부분 성분도 물로 되어 있어요. 물.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물질을 이동하게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농도 조절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염류죠. 자, 무기염류는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의 기능 조절을 하기도 해요. 이거 보면 생리기능 조절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몸의 농도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도 조절. 몸을 구성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육을 존재하게끔 해주는 그 이빨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뼈나 이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 조절에서는 몸의 농도 조절하는 거 나트륨이나 칼륨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마그네슘이나 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는 몸을 구성하진 않아요. 몸을 구성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적은 양 있어도 돼요.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는 거냐면 부족 시 결핍증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뭐 A나 B나 뭐 C, D, E 등이 있습니다. A는 부족하면 야맹증 걸리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어두운 데 가면 처음엔 보이지 않다가 조금 있으면 어때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희미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다음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피부병이나 각기병.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C는 괴혈병입니다. 입안이 허는 거예요. 입안이 헐거나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 때문에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붓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구루병. 뼈가 일자로 쭉 뻗어있는데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불임증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적은 량 필요해요. 근데 이거 반드시 우리가 음식물이나 비타민주로서 섭취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바이타민이에요. 똑같아요. 어차피 영어로 똑같아 읽는 게 좀 다른 거죠. 비타민이나 바이타민이나. 그래서 이거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비타민, 요즘에는 바이타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양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영양소의 확인인데 이 영양소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에너지를 내는 요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확인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확인하는 방법이냐면 녹말, 다른 말로 탄수화물이죠. 자, 탄수화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아이오딘 용액을 이용해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죠. 쉽게 아이오딘 용액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얘 연한 갈색입니다. 근데 얘가 녹말을 만나게 되면은 청藍색으로 바뀌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진한 남색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한 남색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포도당이나 엿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당분이죠. 자, 얘네들은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합니다. 자, 베네딕트는 약간 푸른색이에요. 맑은 푸른색인데 포도당이랑 엿당을 넣고 보면은 얘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이거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근데 이 반응은 느리게 일어나요. 이 아이오딘 용액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데 이건 느리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되냐면 가열해 주셔야 됩니다. 가열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백질 볼게요. 자, 단백질은 뷰렌 용액이라고 해요. 뷰렌 용액은 이렇게 만들어진 베네딕트 용액 같은 게 아니라 얘는 혼합한 거예요. 5%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1%의 황산구리를 혼합한 겁니다. 혼합해서 만들고 얘 단백질 있으면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은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 원래 색은 황산구리는 구리 이온 때문에 얘도 푸른색입니다.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고, 마지막에 지방. 지방을 확인하는 거는 수단3라고 해요. 수단3 용액인데 얘 약간 붉은 계열이에요. 근데 지방 만나게 되면은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은 선홍색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전부 외워주셔야 돼요. 토 날 것 같죠? 근데 외우셔주셔야 됩니다. 네네. 뷰렛 용액이에요. 책에 있을걸요? 자, 거기에 보면 뷰렛 반응이에요. 뷰렛 반응. 크게 써줄게요. 책에 안 써져 있네. 어디 뷰렛 반응 나와 있어? 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까? 이거 이제 싹 지울 거예요. 이제 영양소의 소화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저쪽부터 지울게요.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소화 볼게요. 소화. 자, 소화는
그냥 우리 음식 먹고 우리가 음식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 거 아니고. 자, 소화라고 할게요. 자, 소화는 이거는 어떤 과정이냐면 영양분 있죠. 양분을 잘게 쪼개는 과정입니다. 자, 왜 잘게 쪼개냐? 양분이 너무 크게 되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쪼개는 거냐면은 흡수가 될 수 있는 크기까지 쪼개는 걸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 소화의 의미 별표 쳐주셔야 돼요. 소화의 필요성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영양소 크기가 너무 크면은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영양소를 세포로 흡수하기 위해서 작은 크기로 만드는 거. 소화의 의미, 소화의 필요성 전부 다 줄 쳐주셔야 됩니다. 자, 소화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기계적 소화라는 거랑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기계적 소화라고 하면 한마디로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영양분의 성분의 변화는 없지만 그냥 방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음식물을 씹는 저장 운동이 있을 수 있겠죠. 저장 운동. 왜냐하면 음식물을 잘게 씹어줘야지만 더 잘게 부술 수가 있겠죠. 쉽게. 왜냐하면은 이 화학적 소화가 누구에 관련된 거냐면은 소화 효소에 관련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약을 뿌려서 잘게 쪼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음식물이 작아야지만 소화 효소랑 잘 만나기 때문에 더 소화가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저작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들이 이동하는 연동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소화 효소랑 섞이는 혼합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기계적 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학적 소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밑에 보면은 소화효소 있죠. 거기 별표 쳐주셔야 됩니다. 소화효소의 의미.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있죠.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이에요. 화학물질입니다. 말 그대로 화학물질. 자, 소화 과정 볼게요. 소화 과정. 자, 소화 대표적으로 보면은 입부터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대장까지 갑니다. 여기 빠져있는 기관들이 소화에 도움 주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입에서는 어떤 영양소가 최초로 분리가 되냐, 그 소화가 되냐면 녹말의 소화가 최초로 일어납니다. 최초로 일어나는 곳이고 식도는 말 그대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아무런 화학적 소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학적 소화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근데 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최초로 일어나는 과정을 갖고 있는 게 위예요. 위고 소장은 3대 영양소. 여기 3대 영양소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거든요. 여기가 모두 일어납니다. 영양소가 모두 일어나고 그럼 3대 영양소 중에 녹말이나 단백질은 여기서 최초로 일어나지만 여기서 처음 일어나는 거 있죠. 지방이 여기서 처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부 그 소화를 시킨 후에 소장에서는 흡수까지 해요. 그 흡수하고 영양분 내가 몸에 다 빨아들인 다음에 찌꺼기들 어디로 가냐면 대장으로 가겠죠. 그래서 대장에서는 소화 일어나지 않아요. 소화 일어나지 않고 그 대신에 무엇만 흡수해서 물만 흡수해서 찌꺼기를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대변이라고 하죠. 똥. 대변을 배출하는 겁니다. 여기선 배설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배출이라는 표현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간과 이자에서 하는 역할 볼게요. 자, 간 같은 경우에는 쓸개즙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쓸개즙은 누구를 도와주냐면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왜냐면 지방은 여기서 최초로 일어나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3대 영양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를 만듭니다.
자, 근데 효소의 특징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효소는 화학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소화를 시키는 물질이죠.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일만 합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녹말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있었으면 걔는 단백질 소화시킬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러면 입에서는 소화효소 중에 녹말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는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게 쪼개는 과정만 일어나겠죠. 그래서 소화효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옆에 5, 6, 7, 8, 9 풀어주세요. 요거 하고 와서 쉴 거야. 요거 풀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다가 우리 소화 과정 한번 쭉 그려볼 거예요.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부터 그릴 거예요, 입. 책엔 아마 옆으로 이렇게 조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된 거 있죠. 중간에 보면은 네모나게 된 거 있죠. 소화액이랑 녹말, 단백질, 지방에 대한 소화 요거 설명 같이 하면서 할게요. 자, 우선 입부터 볼게요. 요거 순서대로 할 거예요. 옆으로 둬서. 자, 잎은 무슨 소화가 최초로 일어나냐면은 녹말의 소화가 최초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최초로 일어나는 곳이고 녹말이 이거 탄수화물이죠. 이제 누구에 의해서 분해가 되냐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엿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다른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화학적 소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꼭꼭 씹어 먹으면 탄수화물을 꼭꼭 씹어 먹는 거죠. 그러면 엿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조금 달달한 맛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도로 가죠. 자, 식도는 이제 그냥 통로예요. 이동하는 통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위로 가면 되겠죠. 위는 단백질이 최초로 소화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어떤 소화효소를 만나냐면은 펩신이라는 소화효소를 만나요. 그로 인해서 무엇으로? 중간 산물로 바뀝니다. 단백질 중간 산물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여러 가지 기관들 전부 다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펩신 형태가 계속 나오게 되면 위벽이 다 녹을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여기 펩신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은 염산에 의해서 염산이 펩신의 활동을 활성화를 만들어줍니다. 활성화되게끔.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 오래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의 무엇을? 부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산의 단점은 뭐냐면 굉장히 강한 산이에요. 그럼 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점액 물질이 있어서 뮤신이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건데 다른 기관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거 다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연결된 간 12지장이라고 하거든요. 12지장에서 한번 중화 반응 거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소장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요거 입 있었고 그림으로 잠깐 그리면 입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위가 있죠. 위에 보면 여기 소장이랑 연결된 요 부분이 12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2지장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누가 이동하고 있냐면 자, 여기에서 썰개즙이 이쪽으로 분비가 돼요. 자, 썰개즙에 대해서 설명 먼저 할게요. 자, 썰개즙은 첫 번째 지방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소화효소는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염산도 소화효소 아닙니다. 소화효소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여기 영양소로 분해가 돼야 되는 건데 얘도 도와주는 애, 얘도 도와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소화효소는 아니에요. 소화효소는 아니고, 그리고 어디서 생성하냐면 간에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쓸게 보관을 했다가 그걸 이제 12지장으로 해서 같이 소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또 하나 누가 여기서 분비가 되냐면 이자액이에요. 이자액도 12지장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자액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자액에서는 3대 영양소, 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얘네들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 3가지를 만듭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자가 우리 흔히 말하는 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몸에 굉장히 깊숙하게 위치하고 있는 기관이죠. 작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일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내보내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얘는 소화효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도 소화효소 아니고 이자액은 소화효소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소장 볼게요. 자, 소장에서는 3대 영양소가 모두 다 소화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탄수화물, 녹말은 저기 입에서 일어난 거랑 똑같은 소화효소 나와요.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바뀌고 탄수화물 소화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종 산물.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달라요. 다른 성분이겠죠. 여기선 트립신입니다. 트립신. 자, 트립신에 의해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중간 산물,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효소로 인해서 무엇까지? 아미노산까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지방. 자, 지방을 라이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바뀌어요. 즉, 이 형태로 다 잘게 쪼개야지만 흡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방은 여기서 최초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 쓸개즙을 도움을 받는 거. 어떻게 도와주는 거냐면 우리가 먹는 지방들 몸 굉장히 조금 탱탱하죠. 탱탱하죠. 근데 요거를 약간 물렁물렁하게 유화시키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이 유화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양소들 흡수해야 되겠죠. 흡수도 어디서 하냐면은 소장에서 합니다. 흡수 과정도 소화에서 해요. 소장에서. 자, 융털 구조를 갖거든요. 자, 소장은 매끈매끈한 면이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구불구불한 융털 구조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끈매끈하면 여기 표면에서만 영양소가 흡수되는데 여기가 울퉁불퉁하게 융털 구조를 갖고 있으면 요 면마다 전부 다 소화효소가 흡수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나오냐면 융털 구조를 왜 갖냐야. 융털 구조를 갖는 이유는 무엇을 넓혀줘서?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죠. 표면적을 넓혀줘서 영양소 흡수를 빠르게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털의 구조 볼게요. 자, 여기에 가운데에 무슨 관이 있고 암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되는 무슨 관이 있냐면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이 흡수하는 영양소 종류가 달라요. 자, 우선 모세혈관부터 보면은 자,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자, 수용성 영양소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은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무기염류, 그 다음에 비타민 B와 C입니다. 비타민 B와 C까지 받아들여요. 그럼 이 영양소들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심장을 통해서 몸 전체에 나눠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 전체에 나눠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암주간. 암주간은 지용성 영양소예요. 자, 지용성 영양소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은 지방을 소화시켜서 나온 최종 산물,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비타민 A, D, E, K입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는 간을 거치지 않아요. 얘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심장을 공통적으로 간다. 그럼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 영양소를 각 몸에, 각 세포에 나눠줘야지만 얘네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생명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 흡수되고 나면은 이거 어디로 가냐면 필요 없는 애들이죠. 대장으로 가겠죠. 대장으로 가서 여기에서는 절대 소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화 일어나지 않고 무엇만 흡수해서 물만 흡수해서 똥 만든 다음에 대변을 배출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소화효소가 나온다 이거 말도 안 돼요. 대장 소화효소 나오면 어떡해. 똥 분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치? 그래서 분해효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선 줄 칠 거 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그림 그리는 분이 계시네. 못 볼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자,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4번 바로 위에 있는 그 네모칸으로 된 표, 별표 쳐주셔야 됩니다. 별표 쳐주셔야 되고 플러스 강의 2번. 염산의 특징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소화액 분비, 그 플러스 강의 3번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자액은 무조건 별표예요. 이자액. 거기 보면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이자액은 무조건 별표. 자, 그리고 거기 한쪽에 쓸래요. 쓸개즙, 염산, 이거 소화효소 아니다 쓰세요. 이거 도와주는 애야. 근데 막상 문제 풀면 헷갈리거든요. 한쪽에 쓰세요. 염산과 쓸개즙은 소화효소 아니다예요. 그냥 말 그대로 받아 적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염산, 쓸개즙. 글씨가 나오다 마라. 얘는 소화효소 X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 풀 때 이거 많이 틀려. 그래서 꼭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소장 부분 갈게요. 소장 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화살표 이후부터 있죠. 거기 줄 쳐주셔야 돼요.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표면적을 넓혀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한다. 이거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주에는 호흡할 거거든요. 호흡에서도 표면적이 이유로 나오는 게 한 부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수용성 영양소 종류와 흡수, 그거 표 나와 있는 거 별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플러스 강의 동그라미 4번. 요거죠.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지나서 심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는 바로 심장으로 간다. 이번엔 대장. 자, 대장은 물이 흡수된다. 소화작용 거의 일어나지 않고 물이 흡수된다. 그 다음에 대변. 자, 옆에 10번부터 13번까지 푸세요. 시간 엄청 부족하네. 우리 20분에 끝나는 거죠, 수업? 빨리 하세요. 실험 과정에 대한 것 좀 볼게요. 첫 번째 영양소 검출 실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음식물을 준비해요. 거기에 쌀, 음료,
그 다음에 식용유, 우유죠. 쌀음료, 식용유, 그 다음에 우유 이렇게 준비해 놓고 네 가지 그 지시약으로 전부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오딘 용액,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네딕트, 그 다음에 세 번째 뷰렛 반응,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다쓰리입니다. 자, 쌀음료를 봤더니 쌀음료의 두 가지 색깔이 변하죠. 누구랑 누구? 아이오딘에 의해서 청람색. 그러면 그 결과 쌀음료 안에는 무슨 영양분 들어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녹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베네딕트에 의해서 포도당이나 엿당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칭으로 이제 당분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당분 들어있습니다. 근데 식용유에서는 수달쓰리에 의해서만 무슨 색이 나오냐면은 선홍색이 나와요. 그러면 식용유 안에는 대부분의 성분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베네딕트에 의해서 황적색 나오고 그 다음에 뷰렛 반응에 의해서는 보라색 나오고 그 다음에 수달쓰리에 의해서는 선홍색까지 나옵니다. 그럼 얘는 세 가지 영양소 전부 다 들었다는 얘기죠. 어떤 거? 황적색에 의한 당분. 그 다음에 보라색, 뷰렛 반응 보라색 확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백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홍색으로 변한 것으로 봐서 지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실험하는 거에 여러 영양소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변화 전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7쪽에 있는 치매 작용 볼게요. 자, 침을 여기 혀 밑에다가 거즈로 통해서 거즈 충분히 적셔지도록 만든 다음에 이거 정제수로 헹궈서 침 용액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험관 두 개를 준비해 놓고 한쪽에는 침 용액을 넣어 놓고 한쪽에는 그냥 정제수 넣어 놓습니다. 추가로 여기다가 각각 녹말 넣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뜻한 물, 체온 정도 되는 물을 담궈 놓는 거예요. 자, 이유는 소화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몸 안에 체온에서 가장 활동을 제일 잘해요. 그래서 37도, 36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여기 따뜻한 물 담아 놓은 다음에 여기 좀 두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시험관 A고 여기 시험관 B라고 했을 때 A에서는 지금 정제수만 있기 때문에 소화 과정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A에서는 뭐만 있냐면은 녹말만 있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무엇으로 엿당으로 소화 과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용액을 활용하기도 해요. 첫 번째 무슨 용액이냐면 아이오딘 용액. 자, 아이오딘 용액으로 했을 때 녹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색이 나타나고 청람색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엿당에 의해서는 색깔 변화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아이오딘 용액으로 녹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엿당 확인할 수 있는 무엇으로 해도 돼요? 베네딕트 활용해도 되겠죠. 그럼 베네딕트에 의해서 녹말은 색깔 변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엿당에 의해서는 가열하게 되면은 반응 빠르게 일어나서 황적색으로 변하는 거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요 실험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추가로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 끓인 침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온도로 한번 침을 끓인 거예요. 보글보글하게. 자, 근데 아까 소화효소 무엇으로 구성이 됐다고 했었지? 단백질이죠. 근데 단백질 열받으면 익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침 안에 있는 소화효소 이거 누구예요? 아밀레이스 들어있거든요. 아밀레이스도 익어버리게 되면은 끓인 침에서는 아밀레이스가 활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끓인 침인데 여기에다가 똑같이 무엇을 넣었다? 녹말로 넣었다. 따뜻하게 해줬다. 그래도 얘는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무엇만 남아있는 거? 녹말이 남아있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즉 모든 소화효소는 끓이게 되면 익어버리기 때문에 소화작용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9쪽부터 거기 숙제입니다. 실력 탄탄까지. 자, 그리고 순환 할게요. 순환. 이론 쭉 뺄 거예요. 이론 쭉 할 거고 숙제 먼저 미리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순환계 보도록 할게요. 순환계. 자, 순환계는 무엇을 통해서 혈의 순환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 물질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이동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순환계를 구성하는 거는 크게 어떤 기관이 있냐면 심장, 그 다음에 혈관이 있을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 이 혈액을 통해서 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중에 혈액에 대한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혈액은 우리 몸에 거의 이제 많은 물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혈액은 우리가 보면 빨갛죠. 근데 이거 원심 분리기에 돌리게 되면은 위에는 약간 누리끼리한 거 남고 밑에는 빨간 거 남습니다. 자, 요 빨간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혈구라고 해요. 다른 말로 고체 성분 또는 세포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위에는 뭐라고 하냐면 혈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액체 성분이에요. 자, 액체 성분은 우리 뭐라고 한다? 혈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혈장은 대부분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체온 유지도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녹여서 또는 이제 이동순환으로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혈액 중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혈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녹은 여러 가지 영양분이나 무엇도 녹아져 있냐면 노폐물들도 거기 녹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 성분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적혈구.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수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산소 운반 제대로 안 되면 생명이 위태롭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백혈구예요. 백혈구는 식균작용해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반응, 여기 어떻게 보면 몸의 방어작용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우리 몸에 좋은 거, 우리 몸에 안 좋은 거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세포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 자, 혈소판은 혈액에 응고작용합니다. 이거 다 책에 있어요. 열심히 쓰지 마세요. 뒷페이지에 있어 바로. 28페이지에 있어요. 26이야? 26페이지 뒤에 다 바로 있어요. 바로 있기 때문에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두 개 원심 분리하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또는 혈액을 관찰하는 걸로 나오기도 해요. 혈액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빵처럼 생긴 거, 둥근 빵처럼 생긴 거 이거 전부 다 적혈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혈구고. 그 다음 만약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야. 고산지대 가면 공기 많아요, 적어요? 적어.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량은 똑같겠죠. 그래서 적혈구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얘보다 크기가 크고 이 안에 이렇게 어떤 구성 성분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얘는 백혈구예요. 백혈구. 동그란 거? 혈액응고. 네, 혈액응고. 그러니까 우리 다치거나 피나면 닦지 않죠. 그거 혈액응고 해주는 거야. 요거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피가 줄줄줄줄 계속 과다출혈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삐죽삐죽하게 생긴 거 있죠. 이게 혈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빈 공간 이거 전부 다 뭐다? 혈장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볼게요. 심장과 혈관. 자, 심장부터 보면은 심장은 두 개로 우선 구성이 되거든요. 심방이라는 거랑 심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두 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의 구조를 이심방, 이심실 구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심방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심방은 심장으로 어떻게 되는 들어오는 혈액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만나는 곳. 또는 심실은 혈액이 어느 쪽으로? 혈액이 심장에서 나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그 다음에 혈관은 3가지가 있습니다. 혈관은 동맥,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에요. 자, 동맥을 심장에서 나가는 곳에 위치한 혈관이에요. 다음에 정맥을 심장에서 들어오는 혈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방에는 뭐가 연결돼야 되고 정맥이 연결이 돼야 되고 심실에는 동맥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모세혈관은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모세혈관은 한 겹의 세포로 층을 구성합니다. 세포층으로 구성이 된 굉장히 얇은 혈관이에요. 미세혈관.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 물질 교환합니다. 온몸에 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심장 구조 가장 간단한 하트 구조로 그릴게요. 하트 구조로 그리면 자, 여기에 양쪽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양쪽 움직일 수 없고 그 다음에 눕혀놓은 사람이에요. 그럼 눕혀놓은 사람은 이쪽이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이 좌심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좌심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심실, 여기는 우심방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경계면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심실에 연결된 혈관, 대동맥이라고 해요. 동맥 중에 대동맥. 우심실에 연결된 혈관, 동맥 중에는 폐동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심방에 연결된 혈관, 대정맥이에요. 정맥 중에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좌심방에 연결된 거, 폐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심장이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겠지. 이렇게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 거기에 24쪽에 보면은 중간에 심장 되게 복잡하게 생긴 애 있죠.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요거 삐죽하게 그린 거 있죠. 요거 판막이에요. 판막. 자, 우선 판막의 역할 옆에다 써볼게요. 판막이라고 하면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거를 역류라고 하거든요. 혈액의 역류를 어떻게 하는? 방지하는 역할이에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생겨 있죠. 아래쪽으로 혈액이 흐르면 열리지만 반대쪽으로 혈액이 흐르게 되면 눌리면서 닫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야 되는 조개는 꼭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에 있냐면은 심실과 심방 사이에요. 자, 그 얘기는 여기에서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만 혈액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대로 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어디에 있냐면은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정맥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자, 정맥에 있는 이유를 좀 볼게요. 자, 우선 혈액이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을 가게 되죠. 그래서 혈액이 심장에 딱 눌리게 되면 굉장히 세차게 나가기 때문에 동맥은 좀 두께가 좀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만큼 힘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몸 깊숙하게 있습니다. 다치면 안 되겠죠. 피가 분수처럼 확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모세혈관을 갑니다. 자, 모세혈관은 미세한 무엇으로 그물 형태로 된 혈관들이에요.
여기서는 무엇이 일어나는 거냐면은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혈압은 가지고 있어요. 물질 교환 빠르게 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정맥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심장에서 가장 늦게 도착하는 혈관이죠. 그러니까 혈압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맥은 그렇게 혈압이 낮기 때문에 다쳐도 피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 파랗게 나오는 것들 있죠. 이거 전부 다 정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거 거꾸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판막 있습니다. 이 판막. 판막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4쪽에 보면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플러스 강의 5번 그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혈압, 혈관벽 두께, 그 다음에 혈액이 흐르는 속도,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온몸으로 내보내는 자심실이 가장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힘을 쫙 줘야 온몸으로 피가 쫙 가겠죠. 자, 요거 지울 거예요. 이쪽에 써야 되는 거 있어서. 자, 그러면은 혈액순환 볼게요. 혈액순환. 자, 혈액순환의 순서는 동일해요. 항상 어떻게 흐르냐면은 심장, 즉 심실에서 나와서 동맥을 지난 다음에 모세혈관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정맥을 지난 다음에 다시 심방으로 옵니다. 심방에서 들어온 거 다시 심실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하트그룹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 닫혀 있죠?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뭐였어요? 아까 자심실이었죠. 자심실이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냐면은 대동맥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요. 자, 온몸의 모세혈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기 교환작용을 합니다. 지금 누구를 받아오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고 산소를 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 받아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냐면 영양분을 세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러운 피로 바뀌게 되는 건데, 그 더러운 피 어디로 가냐면은 대장맥을 지나서 우심방까지 갑니다. 이렇게 온몸을 한 바퀴 돈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노란 선으로 된 거를 온몸순환이라고 해요. 온몸순환. 그래서 우리 각 세포에 요거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럼 우심방에 있는 피 어디로 가냐면은 밑에 있는 우심실로 가겠죠. 우심실로 이동한 피 어디로 가냐면 폐동맥을 통해서 폐모세혈관으로 갑니다. 그럼 폐모세혈관에서는 여기에 그 탄소 주고 받아온 누구 있어요? 이산화탄소 있죠. 그러면 반대로 혈액한테 산소를 주고 누구를 내가 가져가는 거냐면 이산화탄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폐모세혈관 딱 지나는 순간 산소가 가장 많은 혈액에 흐르겠죠. 어디에서? 폐정맥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산소가 굉장히 풍부한 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 자심방까지. 그러면 자심방에 있는 피 어디로 가게 되는 거? 자심실로 가게 되는 거. 이게 혈액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동맥혈과 정맥혈로 나눠요. 자, 여기 산소가 풍부한 어디 있어요? 여기에 폐정맥, 자심방, 자심실, 대동맥까지, 즉 이쪽 부분이죠. 이건 동맥혈이라고 해요. 동맥혈이고 산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약간 밝은 붉은색 계열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딱 온몸의 모세혈관 지나는 순간 노폐물들 생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는 거는 정맥혈이라고 해요. 이거 세모로 할게요.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폐동맥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산소가 조금 적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조금 암적색이 나타납니다. 오늘아 신났어잉? 어? 암적색. 약간 우리 손 따거나 그러면 검붉은 피 나는 거 저보다 정맥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산소를 기준으로 많은지 적은지로 나누는 거지, 정맥은 무조건 정맥혈, 동맥은 무조건 동맥혈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뒷페이지. 혈액순환 별표하세요. 3번. 혈액순환 별표 해주시고, 자, 플러스 강의 2번 볼게요. 헤모글로빈. 자, 여기 폐 모세혈관에 보면은 여기 혈액이 위치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 적혈구 안에 있는 누가 있냐면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헤모글로빈 안에 철 이온들이 있어서 얘가 어디로 가게 되면 폐로 가게 되면은 폐 쪽으로 누구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주고 반대로 누구를 받아오는 거냐면 산소 기체를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어디로 갔을 때는 온몸으로 갔을 때는 온몸에 누구를 뱉어주는 거예요. 산소를 뱉어주고 그 다음에 누구를 받아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적혈구가 기체 교환의 매개체입니다. 자, 뒷페이지에 뭐 봐야 되냐면은 혈액의 관찰이에요. 이거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알아보고 있어, 선생님. 이쪽에다 할게요. 혈액의 관찰. 자, 체열침으로 혈액을 이렇게 똑딱해서 혈액이 방울처럼 나오는 거. 여기에 받침유리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혈액이 있는 쪽에 반대 방향이에요. 즉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면서 혈액을 펴니다. 다른 커버 글라스 쪽이 여기 밑에 받침유리로 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냐면은 에탄올을 넣어요. 에탄올을 조금 부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세포 성분이기 때문에 생명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정지하는 고정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김사액을 뿌립니다. 김사액이라고 하면은 염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염색하는 거 누구로 염색을 하는 거냐면 핵을 염색하는 거야. 그럼 핵 가지고 있는 누가 염색이 될까? 백혈구만 염색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잘 건조시킨 다음에 이걸 한번 물로 세척해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은 우리가 커버 글라스 덮어가지고 관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지금 백혈구 커다란 거 안쪽에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나오게 되죠. 이게 핵이 염색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자, 수고하셨어요.